안녕하세요.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간밤에 미국 그 시장하고, 그 다음에 미국 실물 경제,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, 그리고 또 반도체 제조사와 유통회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내렸는데,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 하나는 소매 판매가 예상은 그래도 6월보다는 7월에 0.1% 정도 증가할 것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는데, 뚜껑을 열어보니까 0.6% 감소를 했어요. 이게 이제 지난번 고용 악화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, 뭐 한 달 가지고 뭐 미국 경기가 이제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이러지만은, 근데 이제 물가는 조금 올랐잖아요. 뭐 유가는 내리고요. 그러다 보니 유가 부분에서 매출액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. 가격이 내리니까. 근데 다른 것들은 또 물가가 올랐단 말이죠.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 뭐 좋은 지표는 아니다. 8월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8월도 뭐 이란 미국 전쟁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. 또 석유 시장의 불안감은 또 여전할 테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경기도 이게 물가가 뭐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금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은, 그래서 간밤에 10년물 금리도 30년물 5%대, 어쩜 한 2%대까지 올랐고, 그 다음에 10년물도 뭐 4%대 중반 이후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다.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많이 내리는데, 물론 마이크로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2%대, 뭐 브로드컴 등 뭐 여러 기업들이 그 주가가 상당히 내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 시장에도 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. 물론 포유 한율 연구소가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 한 10개 중에서 뭐 한 6개, 7개는 꺾인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악재, 뭐 경기 선행지표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으니까, 그걸 저는 이제 중국산 반도체라고 보는데, 창신 반도체도 있고, 그 다음에 그것도 파운드리 업체도 있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신 반도체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죠. 그쪽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파운더리 쪽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,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 하면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. 관세 등 관세도 뭐 하나의 뭐 제한 조치 중에 하나고,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뚫어내는 뭐 방법이 있단 말이죠. 그게 이제 제가 5번째 얘기하는데, 이거는 뭐 반도체뿐이 아닐 거예요. 원산지를 세탁하는 거요. 그러니까 베트남, 멕시코, 한국, 일본, 뭐 반도체는 일본도 생산하고 한국도 생산하니까 뭐 한국, 일본이 그 세탁하기에 뭐 적합한 장소죠. 대만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환적 수출이 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늘겠지요. 왜 그럴까요?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런 환적 수출이 일어나죠. 근데 이제 환적을 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할인해 줄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, 그 매수자가 이점이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한국 삼성전자 반도체, 하이닉스 반도체도 있는데 가격이 똑같으면 중국산이 여기서 환적을 한다 하더라도, 즉 원산지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먹히겠어요? 그러니까 가격 할인을 해주니까 그게 시장에서 통한다는 거죠.
근데 이제 이것도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통제를 할 거냐? 환정한 기업.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 지역 뭐 이런 왜냐면 원산지가 바뀌었으니까 원산지 세탁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걸 용인해 준 국가는 한국이겠죠. 뭐 고이든 아니든 뭐 제도상 그렇든.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원산지까지 통제를 한다면 그것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한국산 반도체니까 한국이 원산지죠. 중국산 반도체 환적도 피상적으로 보면 한국산이죠. 그러니까 한국산 전체에 그 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것도 이제 문제는 될 수 있다. 여하튼 반도체 제조사와 뭐 유통회사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뭐 시설 투자 확대예요. 지금 뭐 미국 반도체 기업, 중국, 대만, 그 다음에 한국 다 지금 시설 투자 확대하잖아요.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과잉 투자가 될 거고, 물론 아직까지는 뭐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죠. 원래 와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니까 뭐 한 2년은 걸린다고 보면 뭐 그때 가서 하겠지만 가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. 원래 이제 주문을 하는 사람이 6개월 정도, 1년 정도 한다면 2027년이 돼버리면 6개월 후죠. 6개월 후가 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우선은 뭐 스파 시장에서 조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8년 그러니까 시설 투자에 따른 그 생산량 과잉 공급이 현실화될 때 뭐 공식적인 계약도 할 수 있으니까 장기 계약을요. 그리고 또 가격은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가격은 그때 뭐 3개월 내지 6개월 후 가격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. 그럴 때 이제 스파 시장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도 또 낮아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하고 유통회사가 있는데 리스크는 제조회사가 오히려 클 것 같아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통회사는 뭐 여러 가지 뭐 한적 중국산 반도체도 뭐 판매할 수 있을 거고 왜냐면 표면상으로는 한국산이니까 또 대만산이니까 그죠? 환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,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격 하락 압력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경기 선행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반도체가 공식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생산 시설도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기도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 선행 지표 중에서 이제 중요한 악재죠. 뭐 유통회사는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겠죠. 그 반도체 제조회사가 갑으로 뭐 지배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갑의 그 역할을 흔들 수도 있잖아요. 유통회사가. 그러니까 이제 유통회사보다는 제조회사 리스크가 오히려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그 삼지전자도 했는데 삼성 반도체도 취급하니까 그런 데가 이제 뭐 중국산 반도체도 한국에서 생산하면 한국산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가격이 살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걸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미국에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그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국산 반도체가 환적 그 원산지 세탁을 하니까 그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가격을 파괴한단 말이죠. 그러다가 또 시설까지 확장해 놔면 그래서 6개월 후에 반도체 가격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급도 이제 초과될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기다려. 그때 되면 반도체 가격 뭐 한 50% 내릴 테니
6개월만 연기해가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 건설해.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죠. 뭐 제조회사하고 유통회사 리스크를 했는데 제조회사는 리스크가 크겠죠. 유통회사는 그걸 근거로 가격 좀 할인해다오 라고 할 수 있겠고, 여튼 지금 제조회사 뭐 유통회사가 지금 조금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이에요. 그 물량도 늘어나지만 기술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 창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원래 연말부터는 HBM 생산한다고 하니까 한번 생산하기 시작하면 생산량 확대는 순식간에 또 늘어나거든요. 이게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.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거다. 지금까지는 범용 반도체 점유율을 뺏어가다가 원래 12월 내지는 내년에는 HBM 시장도 점유율을 뺏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하나는 애플 등 이제 강력한 반도체 수요 회사죠. 수요자인데 얘들이 이제 변심할 수 있어요. 지난 6개월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했죠, 애플들이. 왜냐하면 삼성, SK 하이닉스에서 높은 가격을 요구하니까 당한 거죠. 갑 역할을 못 했던 거죠, 갑질을.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면 이제는 갑질이 가능하거든요. 이게 이제 큰 변수예요. 그래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가 뭐 고점 대비 막 90% 하락하는 역사가 반복된 이유 중에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라고 보는데, 갑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값싼 반도체를 가지고 물건 뭐 휴대폰을 만들든 아니면 저 컴퓨터를 만들든 뭐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휴대패커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반도체를 지금 탑재했다는 뭐 뉴스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 가격에 뭐 빠른 어떤 영향을, 빠른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. 그 다음에 이제 경기, 뭐 앞에도 뭐 제가 얘기했는데 7월 한 달만 가지고 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, 근데 예상보다는 너무 나쁜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벗어났다는 얘기인데, 그거는 좀 문제는 있을 것 같다. 물론 전문가들도 뭐 경기 나쁠 때는 오판하잖아요. 2022년 10월경에 다들 미국 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가 반도체 가격대 비실비실 했고요. 그 오판이죠. 어, 경제 전문가들도 오판은 많이 하니까. 그런데 반도체 회사는 그보다는 더 또 오판 정도가 심할 수 있겠죠. 다수결이 이해 가지고 하거나 경기 좋을 때 좋다고 시설 투자 확대해 놨는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가격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6개월 정도만 연기시켜도 한 3개월 정도 경기가 나빠지는 모양이 보인단 말이죠. 그럴 때 생산자는 가격 할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요, 또. 이게 복잡한 거예요. 또 유통회사도 마찬가지죠. 지금 매수자가 투자 시기 늦춰. 그러니까 이거 안 팔려. 그러니까 가격 할인해 좀 해줘.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국 반도체 환적행거 급할 수밖에 없다.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.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 생각만큼은, 그러니까 AI 산업이 무너지는 건 아니야. 근데 AI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조절해도 경기가 짧은 기간에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 내리는 거요.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제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지요. 유통회사보다 리스크가 훨씬 커요.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. 유통회사보다는 삼성전기가 리스크가 커요.
왜냐하면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환적 그 반도체도, 그러니까 쉽게 하면 원산지 세탁한 뭐 전기전자 제품 반도체 모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회사가 하지 않더라도, 예를 들어서 삼지전자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또 반도체 유통회사가 있을 테니까, 그것을 중국산 환적 반도체를 그 집중적으로 취급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삼성 반도체,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 내려가지요. 여튼 지금 반도체 시장은 그 시설 투자 확대까지 해놨기 때문에 뭐 2028년은 이제 생산량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는 얼마든지 영향 줄 수가 있죠. 꼭 그때 가야 그 2028 생산이 임박해야 가격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. 재고들이 바로 가격이 떨어진다고요. 그래서 2027년부터 가격은 영향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반도체 경기 선행 지표는 대부분 꺾이고 있다. 근데 AI 산업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, 그런데 뭐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간밤에 미국 반도체 주가가 하락한 것도 이해가 되고, 또 경기가 그 예상보다 많이 나빠졌다, 소비가. 그러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기업의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죠? 기업이 매출이 주는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까요? 바로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. 경기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.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최근 국내 애널리스트들도, 반도체 애널리스트지요, 목표 가격을 뭐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같아요. 60만 원에서 40만 원, 10년은 35만 원, 뭐 32만 원까지 삼성전자 주가를 뭐 목표가 하향 조정이죠. 그런 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